또 질병을 통치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질병을 돌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기름 부음으로 계시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갈수록 좋아지는 뇌 만들기, 갈수록 좋아지는 뇌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뇌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정말 중요하죠. 뇌 구조를 간단하게 아주 쉽게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뇌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 그래서 맨 아래가 생명의 뇌, 중간이 감정의 뇌, 또 맨 꼭대기는 이성의 뇌뇌죄라고 그랬네요. 자, 뇌의 구조. 여기 보시면 뇌관과 소뇌가 나오죠. 뇌관과 소뇌. 1층에 있는 뇌예요. 1층. 자, 이것은 이제 생명 유지하는 데 필요한데요. 수면, 각성, 체온 조절, 호흡, 식욕, 이런 생명에 깊이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 체온 조절, 수면 조절, 호흡 조절,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자율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뇌에 깊숙이 들어있어 가지고 굉장히 보호를 많이 받고 있죠. 그 빨간색 부분이 뇌관 소뇌로 표시됐고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은 약간 노랗게 이렇게 해마처럼 생긴 데가 있어요. 뇌내 변형계인데 2층인데 2층 변형계가 있는데요. 감정을 다루는 편도체하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해마 들어보셨죠? 해마. 또 의욕을 일으키는 측좌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계는 2층 변형계는 먹는 즐거움,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 사랑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것이 방해를 받으면은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공포 등 불쾌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3층 맨 꼭대기에 있는 뇌내 피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성의 뇌입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력, 실행력, 창의력 등이 이제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3층, 1, 2, 3층의 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굉장히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발달이 5단계로 되어 있다고 과거에는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간은 뇌 크기는 태어나면서 대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이제 뉴런, 뇌 신경세포, 뉴런의 수나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 이따 나오겠는데 시냅스 이것들은 이제 자라나는 그 환경이나 어떤 과정 속에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자극을 주고 적절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요, 이제 뇌가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데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태어나면서 24개월까지는 뉴런 뇌세포들이 연결하는 시냅스, 이따 시냅스 나올 거예요. 연결하는 시냅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대체로 이때 아이들은 사물을 오감, 눈, 코, 귀, 혀, 촉감 이걸로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시냅스들이 막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들이 스킨십을 많이 해주는 부모일수록 자녀들이 뇌가 많이 발달하게 되고요. 2단계는 이제 25개월부터 시작해서 48개월까지인데 좌뇌와 우뇌가 통합되고 전두엽과 아까 변형계 얘기했잖아요. 2층 감정의 뇌가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이고 종합적인 사고와 정서적 안정의 기초를 다지고 관계를 통한 학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49개월부터 72개월까지 이때는 전두엽과 우뇌가 발달해요. 우뇌. 좌뇌하고 우뇌가 있잖아요. 우뇌는 창의력이죠. 창의력, 감정, 정서적인 부분을 감정을 이제 담당하는 부분,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것이죠. 4단계는 이제 초동식인데 이때는 전두엽, 축두엽, 두정엽, 후두엽이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사고력과 창의력을 담당하는 뇌는 전두엽이고요. 청각, 언어, 통찰력을 담당하는 뇌는 이제 측두엽이고 공간 감각과 수학적인 추상력의 뇌는 두정엽이고 맨 꼭대기. 이 꼭대기가 불쑥 올라온 사람 보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공간 감각과 수학적인 추상력이 좀 발달한 사람이겠죠. 또 그리고 후두엽 쪽에 뒤통수 튀어나온 사람들, 시각과 도형, 공간 기억력이 발달한. 그러나 5단계는 이제 초등식이 넘어서 중고등부, 시각 보는 뇌하고 변형계가 발달하는 시기. 이렇게 보는데 이제 과거에는 뇌는 일정 기간 시간에서 딱 발달하고 나면 그때 끝이다.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다. 그건 뇌 세포들이 점점 죽어간다고 이렇게 해왔었어요. 소멸되고 위축되어 간다. 근데 최근에 뇌 연구 과학자들에서 이것이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뒤집어졌냐면요. 뇌는 끊임없이 창조된다.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이제 뭐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인해 가지고 혹은 뭐 큰 충격을 인해 가지고 죽은 뇌 신경세포는 살아날 수는 없어요. 다시 살려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듯이 죽은 뇌 세포가 살아나진 않아요. 그러나 시냅스가 만들어지면은 다른 쪽으로 발달할 수도 있다. 발달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 뇌 연구가들이 뇌는 계속 발달한다. 개발된다. 성인도 새로운 뉴런,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시냅스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잘 되면은 슈퍼 뇌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연구가 완전히 이게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감퇴돼서 이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점점 암기력이라든가 혹은 이해력이 떨어져서 이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약해지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실을 거짓말을 믿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거짓말을 믿었으니까 우리 뇌는요 믿는 대로 반응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옛날보다 기억력이 약해지고 또 암기력도 둔해지고 또 이해력도 떨어지고 있다. 그거 믿으면 그대로 반응해요. 그러나 그거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의 뇌는 더 똑똑해진다. 더 기억력이 좋아지고 더 이해력과 통찰력이 높아지고 더 슈퍼뇌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네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져요. 뇌신경세포가.
68세 된 사람의 뇌세포를 연구했습니다. 빨갛게 된 부분 있잖아요. 빨갛게 보이시죠? 이건 새로운 뇌세포들이에요. 68세 됐는데 새 뇌세포가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제 30세가 지나면서 하루에 뇌세포가 하루에 10,000개씩 소멸돼요. 10,000개씩. 굉장히 많은 숫자긴 하죠. 그럼 1년에 365만 개의 뇌세포가 소실됩니다. 그러면 70년, 30년부터 3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세까지 산다면 70년 되면은 약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개 뉴런이 소실돼요.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뇌세포가 1,000억 개예요. 1,000억 개. 1,000억 개에서요 2억 5천 개는 0.25%예요. 되게 적어, 되게.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니까 똔똔이 돼, 똔똔. 별 차이도 없어, 별 차이도 없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나는 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냐면요, 많은 것을 정보를 축적하다 보니까 내가 저장할 공간이 없으면은 이제 밀어내요. 이게 밀어냅니다.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면. 근데 저장할 공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시냅스 활용인데, 시냅스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다룰 거예요. 자, 이제 이 뇌세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은요, 2017년 퀸즐랜드 대학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퀸즐랜드 6Q 퀸즐랜드 뇌연구소 과학자들은 감정적인 기억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뇌 영역인 성인의 편도체라고 편도체 있잖아요. 중간 2층에 있는 편도체에서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생성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시냅스를 좀 할 텐데, 이 시냅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뇌신경 세포잖아요. 일반적인 세포들은 약간 둥그렇거나 뭐 육각형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뇌신경 세포만큼은 길다랗게 생겼어요. 길다랗게. 그리고 꼬리가 길어요. 머리하고 몸통보다도 꼬리가 깁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고, 이 크기가 작은 것은 1cm에서 긴 것은 10cm까지도 가요. 굉장히 길어요. 우리 생각보다도.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뇌세포는, 뇌신경세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뇌세포가 있고 또 그 뒤에 이어서 또 뇌세포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머리 부분 수상돌기, 이렇게 여기 꼬리 부분 이제 축색돌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도 또 이제 수상돌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축색돌기와 수상돌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붙어 있는 것은 아니고 미세한 간극이 있어요. 미세한 간극. 이 사이를, 미세한 간극 이 사이를 시냅스라고 그래요. 시냅스. 근데 이 시냅스에서 이 축색돌기와 수상돌기들이, 가지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연결을. 자, 우리가 뇌신경세포는 사실 정보를 전달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른손 들어. 그러면 이제 오른손을 들어하고 지시를 하면 이게 오른손 들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명령을 하겠죠. 뇌세포 하나에서 다음 세포를 명령하고, 뇌세포가 또 다음 세포로, 또 다음 세포를 해가지고 손을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이게 중간에 미세하게 이게 공간이 있다니까요. 공간이 있어요. 그럼 가다가 정보가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가다가 정보가 끊어지는데 이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시냅스가 전기 신호를 보내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화학적인 물질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A라는 뇌세포가 B라는 뇌세포로 명령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띄어졌기 때문에 이 띄어진 공간 사이를 정보가 뒤에 넘어가야 되는데 전기적인 자극에서 정보가 전달되기도 하고 화학적인 물질이 나와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돼요. 다시 이제 시냅스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시냅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축색돌기의 돌기들하고 수상돌기의 돌기들이 굉장히 많은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가지들이 서로 이렇게 최대한 많은 숫자들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전달이 더 잘 되겠죠, 그죠? 그러겠죠. 많이 연결되면 연결돼서 전달이 잘 돼요, 전달이. 그런데 놀랍게요, 이 뉴런 하나에 시냅스가 평균 7,000개예요. 7개도 아니고 70개도 아니고 700개도 아니고 7,000개. 작은 것은 1,000개, 많은 것은 10,000개.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그 슈퍼컴퓨터가 이제 이 컴퓨터는 최고로 좋은 컴퓨터는요, 하드웨어가 많은 것이 좋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나 이런 이제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그런 데 있긴 하지만은 하드웨어가 뭐 거대한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컴퓨터 한 대가 아니고 그것은 수천 대, 수만 대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 한 대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두 대로 처리하는 것은 그게 두 배가 아니고 몇 배가 되거든요. 몇 배? 그럼 세 대로 처리하면 몇십 배가 되고 네 대로 처리하면 더 많이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뇌세포가 시냅스와 시냅스가 연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하나의 뇌세포가 하나의 시냅스만 연결됐다면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10개를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100개가 연결됐다고 해봐요. 뇌세포 하나하고 또 다른 뇌세포 하나가 100개가 연결됐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뇌세포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00배가 일을 100배 정도 일을 했어요. 100배.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루에 단어 암기력이 뭐 많아봤자 100개 단어라고 했었어요. 영어 단어 암기할 수 있는 게 100개 단어를 했었을 때 이 시냅스가 많이 연결되면은 1,000개, 10,000개도 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십니까, 여러분? 기억력도 그러고 암기력도 그러고 상상하는 것도 모든 것이 시냅스가 연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뇌는 폭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자, 여기 보셔봐요. 이게 시냅스가 연결된 부분인데 출생했을 때는 시냅스가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죠? 근데 6살 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도 24세 때니까 좀 안정이 된 시기죠. 이때는 뭐든지 받아들일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뇌 신경세포하고 시냅스의 밀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시냅스를 확대해 놓은 건데 이게 축색돌기 하나하고 수상돌기 하나가 세포를 이 뇌 세포를 통해 가지고 이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인데 이제 이 사이에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신호를 주고받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여기다 딱 해가지고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최근에 한 50가지는 밝혀졌어요. 더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아는 것들이에요. 글루타민산 들어봤죠? 가바 들어봤어요? 아세틸콜린 들어봤죠? 히스타민도 들어봤어요? 또 옥시토신 들어봤잖아요.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것은 행복 호르몬이에요. 행복 호르몬. 이게 또 에피네피린, 노아에피네피린,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똑같은 얘기인데 스트레스 호르몬도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기분 나쁜 노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 신경 전달 물질로 가면 분노가 전달되기, 분노, 화가 전달돼, 화가. 그리고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전달되면 행복한, 기분 좋은 것, 평안한 것들이 이렇게 전달되겠죠. 전달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뇌가 계속 좋아질 수 있다. 뇌는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뇌가소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뇌가소성, brain plasticity, 뇌가소성. 그러니까 뇌는 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려 있다. 뇌가 천재적인 뇌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멍청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흙처럼 이렇게 했는데 뇌를 얼마든지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거 이제 부엉 원숭이를 연구한 건데 1993년 메리제니크 박사, 젠킨스 박사는 부엉 원숭이의 대뇌 폐질에서 손가락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역이 어딘가 측정을 했습니다. 뇌. 이 뇌 부분이 손가락을 담당하구나. 측정을 한 후에 세 번째 손가락을, 부엉 원숭이의 세 번째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달 후에 다시 뇌를 측정했더니 대뇌 폐질에서 세 번째 손가락을 담당하는 영역이 사라졌어요. 없으니까. 이 뇌가 없으니까 이 세포가 사라졌어요. 대신에 나머지 손가락을 운영하는 세포가 늘어났어요. 자, 이게 자르기 전에 세포, 세 번째 손가락, 뇌세포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자르고 나니까 세 번째 손가락 세포 담당하는 뇌세포는 없어야 되는데 대신에 다른 세포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적군에 침투하는 특수부대원 10명을 적군에 침투시켰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제 담당하는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전을 하고 통신을 주고받는, 아군으로부터 연락을 계속 주고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폭약을 설치하는 팀이고, 어떤 사람은 적군이 오는가 감시하는 팀이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봐요. 무전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나머지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역할을 대신하죠. 뇌도 그래, 뇌도. 세 번째 손가락이 없어지면은
이걸 대신은 대신 뭔가. 자, 이건 무슨 얘기, 어떤 그래프냐면요. 이제 그 영국 런던에서, 이건 과거에 그런 거예요. 요즘 뭐 이제 내비게이션이 발달했으니까 이럴 필요도 없지만은,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이 운전사들이 거리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영국 런던에서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하려면 시험 볼 때 영국의 복잡한 런던 거리에 2만 5천 개 도로를 다 외웠어야 됐대요. 2만 5천 개 도로를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게, 영국의 런던 택시 운전 기사들의 뇌를 관찰해 봤더니 공간 탐색, 공간을 탐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해마의 뒷부분이 있는데, 해마의 뒷부분이 일반인보다도 굉장히 컸어요. 여기 이제 해마, 그죠? 자, 택시기사의 해마, 택시기사의 해마가 일반인보다도 컸어요. 일반인보다도. 그래서 야, 이게 이쪽으로 하면 할수록 뇌가 그쪽이 발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되니까 일반인처럼 작아졌어요. 자, 이것은 제가 이제 뇌의 사진인데요. 일반인들 정상적인 뇌입니다. 저쪽 뇌는 백홍기라고 써 있는데 90살 먹은 할아버지 뇌예요. 가운데 보면 흰 줄이 되어 있죠. 흰 줄. 그건 치매 일기예요. 치매 일기.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치매 초기 단계로서, 이 정도 뇌 되면은 치매 초기 단계고, 인지가 약간 불안해요. 사람 알아보는 게.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지금요, 그거 오래돼 가지고 기사를 제가 이제 까물까물한데, 10년 전에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좋다, 그냥 이제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고 뭐 소망도 없는 인생 허송생을 보냈느니 영어 문장을 하루에 한 장씩 외우자 해가지고 영어 문장을 하루에 한 장씩 외웠어요. 3년 되니까 귀가 열리더래요. 그래갖고 5년 돼가지고 영어, 이분이 가이드 한다니까요. 용인민속촌 다니면서. 그리고 국민교육헌장, 여러분 기억나세요? 국민교육 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러한 것들은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암기가 대단해.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치매 일기로서 뇌 인지 장애가 있어야 할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거 불가사한 일이다. 결국 이것은요, 시냅스 때문에. 어떤 부분의 뇌, 특정한 뇌 부분은 죽었다 할지라도, 뇌세포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른 뇌세포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시냅스가 연결돼 가지고 엄청난 기억력과 암기력과 이해력과 인지력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예전보다 더. 이 켄터키 대학 신경학 교수 데이비드 스노든 교수는 1986년에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카톨릭 수녀 678명을 연구 대상으로 했는데, 이 수녀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단 생활 하잖아요. 같은 환경에 있고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옷을 입고 매일 같은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17년 동안이나 인지 예비 역량, 뇌를 이제 뇌 가소성에 대한 인지 예비 역량인데 이것을 관찰했어요. 17년 동안 수녀들은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받았고 유전학, 지적 능력, 심리학 등을 데이터를 수집했고 심지어 죽은 이후에도 뇌 조사를 허락받았어요. 뇌 조사를. 죽은 이후에도. 그런데 그 중에 베르나데트란 수녀의 경우는 굉장히 놀랐는데 8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녀의 뇌를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 수녀의 뇌는 알츠하이머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뇌가 치매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알츠하이머 병.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은 평소에 그 알츠하이머 증상을 전혀 안 보였다니까요. 뇌는 알츠하이머인데 전혀 그 증상을 보이진 않았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뇌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더 이상 발달하지 않고 개발되지 않고 점점점 소멸돼 가고 위축되어 가는, 그래서 기억력 감퇴, 암기력 감퇴, 인지력 감퇴한다고 알아왔지만 최근의 학계에서는 아니다. 뇌 세포가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시냅스가 네트워크를 치면 이렇게 확장할수록 엄청나게 발달할 수 있다. 뇌 가소성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됐어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검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더 좋아집니다. 더 똑똑해지고 더 암기력이 좋아지고 더 이해력이 좋아지고 더 집중력이 좋아지고 더 슈퍼내추럴 뇌가 됩니다. 되었죠. 그런데 이제 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진 않죠. 훈련해야지. 훈련해야지. 많은 훈련이 있지만은 오늘은 이제 간단한 훈련만 몇 개 좀 보이려고 해요. 뇌 개발. 이제 우리가 뭐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읊조리고 이건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감을 활성화하고 호흡하고 장을 튼튼하게 하고 운동하는 것, 좀 재미있는 방향으로 좀 해볼게요. 자, 오감은 눈, 코, 귀, 혀, 그리고 촉감이잖아요. 여러분, 혀 운동을 아주 수시로 하시기 축복합니다. 혀 운동. 뇌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혀를 움직이는 거예요. 혀. 일본 과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혀를 자주 단련시키면 뇌하고 안면 부위의 신경을 간접적으로 자극함으로써 뇌가 위축되는 것을 줄이고 안면 신경 질환이라든가 안면 근육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하고 이제 밝혀냈어요. 그래서 일본 과학자들이 지원자 8,000명을 2기조로 나눠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한 조는 아침 저녁으로 혀 운동을 하게 했고 한 조는 하지 않게 했고 6개월 후에 됐어요. 6개월 후에 혀를 아침 저녁 운동한 사람들,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뇌세포가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뇌세포가. 혀 운동하기 축복합니다. 혀 운동하세요. 이를 이렇게 앞뒤로 감싸는 훈련도 하고 혀를 내밀었다가 뒤로 당겼다가 하는 훈련도 하고 혀를 굴리는 훈련도 하고 혀 운동 많이 하세요. 자, 눈 운동도 좋아요. 눈 운동. 눈동자를 5분 정도 상하 좌우 혹은 둥그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크게 그리는 거. 눈 운동 자체가 시력을 좋아하게 하잖아요. 눈 운동으로 정신 장애를 치료를 해요. 눈 운동으로. 여러분 ADHD 주의력 결핍증 아시잖아요. 요즘 아이들 산만하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이런 사람들을 눈 운동을 하루 3번씩 했더니 무려 90%가 그 증상이 많이 감소됐어요. 눈 운동만으로도. 미국 리처드 스톡턴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초 동안, 30초면 그렇게 짧죠. 30초 동안 눈 운동을 한 집단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미국 뉴스위키에 자세히 보도된 바 있고요. 눈 운동하면은 여러분 암기력이 좋아진다니까. 암기력.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험했습니다. 눈 운동 한 사람만과 하지 않은 사람. 눈 운동을 한 대학생, 눈 운동을 한 초등학생은 무려 20에서 24% 암기력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진 것다니까요. 하루에 100개 단어를 외운다면 120개, 124개를 외운다는 얘기죠, 이제. 눈 운동을 하면서 이게 뇌가 발달하는 거죠. 후각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후각 운동. 후각 신경이 있잖아요. 후각 신경만 발달하는 게 아니고 주변까지도 발달하는 거죠. 특별히 후각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기억날 때 그 냄새와 같이 연결되면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절대. 그래서 이제 건강한 뇌를 아이들이 갖게 하려면은 자극성이 강한 냄새보다도 자연적인 자연 과일에서 나오는 냄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사과, 자두, 이런 포도 이런 것들. 그러나 악취를 하잖아요. 뇌가 이렇게 파괴돼요. 저는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 경험했었냐면은 이제 제 그 사업장이 이제 한약장이 있었는데 한약장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굉장히 과로해가지고 잠깐 잠을 들었어요. 이제 의자에 비스듬히 해가지고. 근데 냄새가 어제 좀 고약한 냄새가 났어. 자다가 이제 한 30분 자다가 고약한 냄새 때문에 깼어요. 깼는데 쓰러졌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부축해가지고 정신 차려서 이 냄새가 도대체 어디서 나냐 했더니 이 쥐가 이 한약장 뒤에서 죽었더라고요. 그 냄새가 왔던 거예요. 그 냄새가 저희 뇌세포를 완전히 이제 마비시킨 거겠죠. 그럼 청각운동, 촉각운동 이제 시간 때문에 나중에 좀 나누기도 하고요. 시간 되면은 어쨌든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감 운동하면 할수록 뇌세포는 발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여러분 호흡할 때요. 잘 때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어요. 잘 때 절대 입을 벌리고 숨을 쉬지 말아라. 입을 닫고 코로만 숨을 쉬어라. 낮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입을 벌리지 말고. 말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면은 외부에서 찬 공기가 직방으로 내장으로 들어가 버리고 내장이 냉해지고, 또 이제 우리가 뇌 운동하고 눈 운동을 이제 평소에 늘 하는데
우리 신체 부분에서 신체 중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2대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눈하고 뇌예요. 뇌.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은 열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뇌에 열이 많이 발생이 되고 눈에 열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눈과 뇌의 열을 이게 식혀줘야 되는데 겉에서 시키게 하기도 하고 안에서 시키기도 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의 비강을 2개만 만드는 게 아니고 눈 주변에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 호흡하면은 이 차가운 공기가 코 안을 휙 돌면서 열을 식혀주고 이 차가운 공기는 37도로 올라가고 6도 5분 이상으로 올라가고 습도가 유지돼서 폐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러지 않고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 여기는 계속 열나요. 눈은 계속 열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100이면 99명의 사람은 저는 입 벌리고 잔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우리는 일어날 때 본능적으로 입을 벌리고 자다가 일어나기 1초 전에 2초 전에 입을 딱 다물고 일어나는 본성이었어요. 진짜 입을 열고 자는지 입을 열고 자는지 벌리고 자는지 닫고 자는지 알려면은 카메라로 찍어봐야 돼. 카메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코슴 테이프라고 잘 때 딱 여기를 붙이는 테이프 있어요. 그걸 하기도 괜찮고요. 코 호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해야 돼요. 깊이 숨을 집어내야 돼요. 깊이. 흉식 호흡은 가슴까지 오잖아요. 복식 호흡은 내장까지 들어가죠. 그러면서 뇌를 이제 시원하게 해주는, 뇌를 맑게 해주는,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은 뇌에서 10% 만들어지는데 장에서 90%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둥이 논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은 진짜 아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찬 것 조심하시고. 자, 운동. 제가 전통 운동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운동 지금 없어졌어요. 여러분 도리도리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애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도리도리. 이 도리도리는 뇌를 안정시키는데 기가 막힌 역할을 해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도리도리. 곤지곤지 해본 적 있어요? 곤지곤지? 곤이 땅곤, 땅지, 곤지곤지. 이게 땅이에요, 땅.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하네. 곤지곤지. 이게 곤지. 지암도 해보세요. 지암. 이게 전부 뇌 운동이라니까요. 뇌 운동.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젓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뇌 운동 되는 거예요. 젓가락질. 손 운동. 자, 우리나라 유암주 고려의대 교수팀이 20대 초반에 농구 선수들, 대학 농구 선수들 19명과 일반 대학생 20명의 뇌를 MRI로 촬영해 갔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는 안 했는데 이 3차원으로 촬영했더니 농구 선수 손을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농구 선수가 손을 많이 쓴 이 농구 선수들이 이 손해가 일반인보다 14%나 컸어요. 뇌가 커졌다는 얘기죠. 자, 이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이게 대뇌 피질인데 1층천에 있는 하체 뇌세포 분포 이 정도 됐어요. 상체가 엄청 큰데 이것뿐이 안 돼요, 여러분. 신기하죠?
상체가 엄청 커요. 엄청 큰데 뇌세포는 이것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손과 손가락은 엄청 커요. 상체보다도 손이 적잖아요. 그죠? 여기는 엄청 크다니까요. 그리고 얼굴과 입도 세포가 크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뇌세포 크기만큼의 사람을 그려봤어요. 뇌세포가 이게 손이 제일 커. 그 다음에 얼굴, 그 다음에 발, 그 다음에 몸. 그럼 어디를 운동을 제일 많이 해야지만이 뇌세포가 발달할까요? 당연히 손.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도리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지건지 잼잼을 그렇게 애들 많이 시켰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조상들에게 우리가 박수 감사해야 돼. 박수 감사해야 돼.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접시 돌리기 가끔 시키는데 접시 돌리기 꼭 좀 하시고 여러분 뇌는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중풍 오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남은 뇌세포가 담당해요. 그 역할을 대신해 준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계속 좋아질 수 있고 암기력, 이해력, 집중력, 통찰력 계속 좋아질 수 있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뇌는 점점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컴퓨터보다도 엄청나게 더 좋은 슈퍼컴퓨터보다 더 좋은 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개발하는 것을 좀 게을리했고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시인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명석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암기력과 집중력과 기억력이 더 좋아질 것이며 이해력도 더 좋아질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